어쨌든 자, 이더리움 컨소시엄을 여러분들이 애저 포털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 만드신 계정 가지고 로그인을 portal.azure.com에 들어가시면요. 들어가셨나요? 네. 중간중간에 제가 봐드릴 테니까 일단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실습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컨소시엄을 애저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각각의 파라미터 값을 넣으시고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이거는 5분이면 돼요. 대신 왜 제가 이 예제를 드렸냐면 여기에 VM 스케일 셋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방화벽 설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OMS라고 하는 그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슈트라고 하는 그 애저에 있는 리소스를 관리하는 툴이 있어요. 로그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로그 관리해주는 툴이 있거든요. 걔도 자동으로 또 얘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M 만들었고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 그걸 제가 봐드리는 거는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템플릿 형태로 일단 디플로이 한번 해보시고 템플릿이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배포된 리소스들이 어떻게 모니터링 되는지도 한번 보고 더 좋은 거는 이더리움도 한번 접속해갖고 전송해보고 그죠? 그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해본 거예요. 혹시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한번 만들어 보신 분? 없죠?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생애 최초로 이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컨소시엄 네트워크를 보면 싱글 리전으로 여러분이 디플로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VM 트랜잭션 노드랑 그 다음 마이닝 노드를 각각의 VM 스케일 셋을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고 그 개당 서브넷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이 시큐리티 그룹 가지고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싱글 리전. 근데 요게 멀티 리전이 되게 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유저, 뭐 미국에 있는 유저가 같이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VNet to VNet, VPN 커넥션을 맺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설정을 하는 게 멀티 리전 구성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설정할 때 원 리전으로 할 거냐, 그 리전을 두 개로 할 거냐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개로 선택하는 순간 밑에 VPN 연결하는 정보를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리전 하나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애저 포탈에 들어가셔가지고 리소스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리소스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더리움, 한국어로는 이더리움, 본토 발음은 이세리움. 예, 아시죠? 부탈릭은 이세리움이라고 해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더리움을 선택을 하시고 이더리움 POW 컨소시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더리움 POW.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합의 알고리즘이 보통 POS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책에는 POW라고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도 POW예요. 자, 그런 거 뭐 블록체인 수업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다음에 블록체인 수업 한번 해보고 싶죠, 그죠? 정말 재밌어요, 블록체인. 자, 애저 포탈에서 그래서 이더리움 그 POW 컨소시엄을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그 리소스의 프리픽스 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뭐 DV 5자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VM 가상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유저 이름 적으시고 뭐 패스워드 넣으시고 구독은 애저 프리 티어 무료 구독 선택하시면 되고 리소스 그룹은 뭐 이더리움 데모 정도로 하시면 되고 위치는 아시아 남동부 정도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리전을 한 개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전은 아까 아시아 남동부로 했으니까 여기도 아시아 남동부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닝 노드가 기본 2개예요. 그리고 트랜잭션 노드가 1개예요. 그리고 그 노드 타입은 뭐 D1, V2, D1, V2 V3가 있으면 V3 선택하셔도 돼요. 요건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 이더리움의 컨소시엄
그 멤버 아이디를 디폴트가 0에서 255, 아니 디폴트가 아니라 숫자가 0에서 255까지 여러분이 아무 숫자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아이디가 1번이 메인넷이고 2번이 보통 테스트넷이거든요. 여기는 디폴트로 10101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더리움 어카운트 패스워드도 여러분들이 아까 뭐 만드셨던 거랑 2개 이상, 2개 아래 위로 다 매칭해갖고 얘랑 맞추고 얘랑 키페이지, 그 패스프레이즈 키도 맞추면 돼요. 저거는 그냥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죠. 그 리전을 2개로 하는 경우는 여기 보면은 VNet 게이트웨이 접속할 수 있는 주소 같은 것들 넣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1개니까 이 설정은 없어요. 그 다음 해당 리소스들이 설정이 되면 해당 VM에 대한 모니터링은 OMS를 통해서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하신 다음에 OMS 티어는 프리로 선택해 갖고 하면 돼요. 그 다음 유효성 체크하고 구매 누르면 디플로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여기서 리소스 만들기 누르고 이제 이더리움 검색을 하면 이더리움 POW 그리고 프로브워크 컨소시엄이 있죠. 이걸 선택하고 만들기 기본 설정에 뭐 안 보일 수도 있으니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니요, 개별적으로 다 자기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는 저도 아시아 남동부로 했어요. 이게 프리티어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지원 안 될 수도 있어서 넘버 오브 리전도 1개로 이렇게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거 똑같아요. 마이닝 노드 2개, 뭐 디폴트 그냥 그대로 넘어갈게요. 컨소시엄 아이디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한 100, 그죠?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도 넣었죠, 그죠? 그다음에 OMS도 사우스 아시아 남동부, 네, 이렇게 했어요. 확인.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리소스에 대한 체크 끝나면 하는 작업은 거의 끝났거든요. 나머지 이제 요약하고 베리데이션 체크가 끝나면 이제 요거 확인 누르면 끝나요. 만들어지는 건 끝나요. 잘 안 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 무료 계정 만드실 때 초기에 한번 그 신용카드 그 넣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넣으셨죠? 네. 그리고 요 수업 끝나고 제가 한번 얘기 드리지만 리소스 만들고 그 리소스 안 지우면 돈 나가거든요. 그래서 리소스 그룹에서 리소스 삭제하는 거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리소스 반드시 삭제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돈 나왔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예, 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리소스 그룹 삭제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가 통과가 되면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누르면 이제 여기 종 모양 돼 있죠. 배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자, 돼가요? 뭐 별로 어렵진 않죠? 그리고 크롬은 미리 설치를 좀 하셔야 돼요. 크롬.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셔야 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애저 같은 경우는 남부하고 중부 있잖아요. 남부가 10% 정도 싸요. 예. 모든 리전이 동일한 가격이 아니고 같은 나라라 해도 리전 간에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국 되니까 대한민국 남부로 선택하셔가지고 설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포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설명을 좀 사전에 좀 드릴게요. 사용자가 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 PC에서 이제 접속을 할 때 여기로 접속을 할 때 어떤 주소를 쓰시는가 하면 로드 밸런서 주소가 있어요. LB. 로드 밸런서가 얘가 아까 뭐 들고 있었죠? 이게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퍼블릭 IP. 그래서 로드 밸런서가 갖고 있는 퍼블릭 IP 주소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어떤 창이 뜨냐면 어딨냐? 잠깐만요. 제가 화면 하나 삭제를 한 것 같아요. 로드 밸런서가 첫 페이지가 뜨거든요. 그 페이지에서 메타마스크를 여러분들 구글에서 메타마스크 치시게 되면 애드인이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웹스토어에서 메타마스크 얘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해당 주소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송금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여기 메타마스크의 주소, 요 커런트 RPC 주소가 여러분의 로드 밸런서의 주소가 됩니다. 로드 밸런서의 주소. 로드 밸런서의 8545번 포트가 접속 주소가 돼요. 그래서 이 접속 주소로 메타마스크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정을 추가를 하시고, 그렇죠? 계정을 이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해당 계정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렇게 copy address to clipboard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지갑 주소를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갑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아까 지금 왼쪽에 있는 페이지가 로드 밸런서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요게 요게 로드 밸런서의 IP로 치고 되면 바로 요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요 부분, 요 주소를 카피하신 다음에 보내실 이더리움의 개수 넣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전송 완료가 되면 해당 어카운트에 이더리움이 개수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요 예제예요. 일단 배포 중이죠. 배포가 한 20분 정도 걸려요. 여기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계속 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기반의 이 애저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VM들이나 물리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 있죠. 그 클라우드로 올려야 될 때 보통 사용하는 서비스가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라는 툴이에요. 얘를 통해 가지고 온프레미스 하이퍼V 위에 있는 게스트 OS들이 있잖아요. 윈도우의 가상화 엔진이 하이퍼V잖아요. 하이퍼V 위에 올라가 있는 뭐 윈도우 서버든 리눅스 머신이든 그걸 애저에다가 내가 백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에 볼트를 만들면 걔가 이 복구 플랜을 만들어줘요. 그럼 내가 복구 플랜을 만들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시스템 센터를 통해서 보통 하이퍼바이저 관리 솔루션의 시스템 센터를 통해 가지고 해당 VM들이 애저로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거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유실이 됐어요. 그때 이 애저상에 사이트 리커버리를 통해 가지고 리커버리를 딱 누르는 순간 예를 들어서 온프렘의 웹 와스 DB3TO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네트워크랑 같이 복구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DR 솔루션이죠, 일종의 디제스트 리커버리 솔루션. 그게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게 윈도우 서버도 가능하고요, VM웨어도 가능하고 실제로 피지컬도 되고 아마존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뭐 물리 장비든 가상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이걸 통해 가지고 애저로 다 DR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DR 플랜도 여러분들이 짜실 수가 있어요. 얘가 뭐 삭제가 됐을 때 이쪽으로 해라. 아니면 실시간으로 계속 백업을 떠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DR까지는 안 가도 좋다. 그냥 우리 로컬에 있는 물리 서버나 VM에 있는 데이터만 애저로 백업을 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애저 백업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애저 백업. 걔는 에이전트 그냥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윈도우든 리눅스든 스케줄 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일요일 새벽 4시에 내 윈도우에 있는 D 드라이브를 통째로, 아니 D는 아니죠. E 드라이브. D는 템프죠. E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 폴더를 백업을 걸어 놓으면 그걸 통째로 백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기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한 번씩 그렇게 백업을 걸어 놓으면 오늘 만약에 VM이 갑자기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어제 데이터 갖고 복구하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애저 백업이라는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가 가면은 여기 리소스 만들기에 가서 매니지먼트 툴에 가면 여기에 있어요. 백업 앤 사이트 리커버리.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백업이랑 DR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백업을 할 리전 선택하시고 구독 선택하시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쉽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VM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해당 VM에서 VM 들어가셔가지고 백업을 걸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백업 있죠. 해당 VM에 가면 백업이 있어요. 백업을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백업 정책을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백업 정책을 새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할 건지 매주 할 건지, 매주 할 거면 뭐 무슨 요일 할 건지, 일요일, 뭐 수요일, 금요일 정도, 아니면 월수금, 그쵸? 월수금 새벽에 4시에 백업 걸겠다. 근데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해야겠죠. UTC 플러스 9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리텐션 기간도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몇 주 보관할 건지. 네.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이 백업이 정책 이름이 안 돼. 위클리 백업 해야 되나? 아까 데일리 백업이었죠. 정책 이름, 이건 팔러시는 나중에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팔러시 이름만 정하면 이렇게 리텐션 기간 해갖고 저장해 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백업이 돼요. 취소하고 다시 가볼게. 데일리 팔러시 백업 정치.
바꾸면 안 되는구나. 어떤 백업 말씀이신가요? 요거는 이제 용량 베이스로 하실 수도 있고 그 클라이언트 베이스로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요거는 과금은 가시면 이 가격도 계속 바뀌어요. 아시겠지만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항상 여기 사이트 가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기 캘큘레이터 가셔가지고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백업 요게 인스턴스당 몇 기가인 경우에 얼마. 그래서 뭐 한국인 경우에 코리아 센트럴에 그쵸 시커 에저 VM인 경우 뭐 인스턴스당 뭐 100기가인 경우 10불, 뭐 초탈 LRS 스토리지 썼을 때는 12불 이렇게 한 달 요금이 나오는 거죠. 네. 요건 이제 그 스토리지 비용이니까 들어가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는 돈을 안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운로드 될 때는 당연히 과금이 되죠. 트래픽이. 네.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쓰실 때는. 네. 아직도 조금 더 걸리네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보안 같은 경우도 그 시큐리티 센터라고 있어요. 애저에 시큐리티 센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그 위험도 종류나 그 다음에 그 보통 시비리티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위험의 정도, 그죠? 그런 것들을 VM 단위로 이렇게 리소스별로 이렇게 쭉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지금 내 리소스 그룹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내 리소스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탈에 다시 가보시면 요건가요? 리프레시. 시큐리티 그룹이 보안센터로 있어요. 보안센터. 보안센터에 가면은 해당 내 리소스에 대한 어떤 정책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뭐 리소스가 제가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 권장 사항이 몇 가지가 올라오고 경고가 이렇게 떠요. 요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애저에 대한 보안을 가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 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백엔드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추천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해라. 예를 들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 된 오래된 채로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 서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 드려요. 그런 거 보고 아, 이 서버는 업데이트를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여기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해당 리소스가 예를 들어 싱글 VM으로 돌아가요. 어베일러빌리티 셋이 구성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고가용성을 구성을 해라라고 일종의 리커멘드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시큐리티 센터랑 같이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죠.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여러분이 다 외워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드바이저하고 시큐리티 센터를 통해 가지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플로이 다 되신 분 있나요? 아, 됐어요? 문제 없이 됐나요? 되면 제 것도 한번 보면 my ETH 들어가면
myETH에 들어가면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네모 마름 목골. 여기 부하 분산 장치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IP 주소가 나와요. 여기 IP 주소 있죠. 요걸 클릭하셔가지고 IP 주소만 웹브라우저에 치시게 되면 얘가 지금 뭐 하냐면은 waiting for pulse block to be mined 돼 있어요. 지금 제네시스 블럭을 만들고 있어요. 블록체인에서 제일 첫 번째 블럭이 제네시스 블럭이거든요. 그 제네시스 블럭을 얘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네시스 블럭이 다 만들어지면 요 스크롤 하시고 밑에 보면 어떤 지갑 주소에다가 이더리움을 보낼 건지 최초에 이제 관리자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사용자한테 줘야 될 거잖아요. 이더리움. 그래야지 유통이 될 거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최초에 블럭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보면 아직 블럭 넘버가 빵이에요. 그죠? 제네시스 블럭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좀 있으면 저 제네시스 블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이더 월렛에는 이만큼 있어요. 이더리움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한 70만 원 넘죠? 이제 80만 원 됐나요? 이더리움 곱하기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네, 친구한테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더리움 10개 줄 테니까 너 그냥 술 한잔 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밥 한 번 사라 이런 하지 마시고 사기치시면 안 돼요. 메타마스크 가지고 딱 연결하면 진짜 같거든요. 진짜 같거든요.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끝나면 요 주소를 가지고 메타마스크 접속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커스텀 RPC 주소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IP 주소랑 8545 하고 세이브. 예, 블럭이 만들어지면 이제 돼요. 접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용자 만드시는 거는 사용자는 여기에서 create 어카운트 있죠. create 어카운트를 누르시고 새로운 사용자를 만드시면 돼요. 어카운트 3이 만들어졌고 요거 뭐 여러분들이 일부러 임의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름은. 그리고 오른쪽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접속한 게 제가 요 네트워크죠. 제가 만든 네트워크. 여기에서 이제 copy address to clipboard. 메모장에 보여드리면 제 이더 월렛 임의로 만든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피터라고 하는 계정에 이더 월렛 주소가 만들어졌어요. 메타마스크로. 여기 지금 데이빗이 요거는 이제 제 진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거라서 클릭을 안 할게요. 예. 얼마 없어요, 근데 돈. 네. 요까지 그 애드인하고 계정까지 만들으셨어요? 예? 네. 제네시스 블럭만 다 만들어지면 이제 저 주소 복사한 대로 요 지금 이제 피터 제가 만든 요 주소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이제 다 됐네요. 그죠? 블럭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페이스트 한 다음에 이더리움을 한 얼마예요? 한 10만 개 보내면 이메일 이더가 센터 해갖고 보내졌죠. 그러면 피터한테 좀 있으면 가요. 이더리움이. 자, 요까지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클라우드 상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건 저게 아니죠. 그죠? 이거죠. 지금 하면 템플릿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요거 공용 IP 주소
IP 주소도 만들었고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 그룹도 만들었고 OMS, 로그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그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만들었고 그 다음 코스모스 DB도 하나 만들었어요. 저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데이터, 외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DB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용도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 이 해당 트랜잭션 노드들의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 LB, 로드 밸런스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 얘네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 또 만들어졌어요. 별도로. 그리고 벌추얼 네트워크는 같이 또 만들어졌고요. VM이 벌추얼 네트워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가상 머신 집합, VM 스케일 셋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트랜잭션 노드를 위해서, 하나는 마이닝 노드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 하면서 들었던 것들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에 한번 들어가 보면 요 방화벽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그죠? 여기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 들어가면 인바운드 시큐리티 룰이 있고 아웃바운드 시큐리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열어놨죠. 없죠? 룰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80번 포트 그냥 IP 치니까 바로 접속이 된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저 로드 밸런서에다가 적용이 된 트랜잭션 노드에 대한 마이닝 노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트랜잭션 노드 앞단에 있는 이 네트워크 보안 그룹은 달라요. 약간 룰이 적용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인터넷을 바라보는 로드 밸런서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면 22번 포트는 VM 접속은 허락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안을 위해서는 삭제를 해야 돼요. Everybody, 월드와이드 22번 포트 접속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무조건 삭제. 예. 삭제는 어떻게 하냐? 쉬워요. 여기 룰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요거 딱 클릭해갖고 삭제. 예. 하면 해당 22번 룰이 삭제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8545번 포트는 이것도 다 열어놨죠.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 노트북, 여러분 집에서만 접속하게끔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 집 주소만 허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IP 어드레스 원본을 여러분 집 주소 IP, 여러분 PC IP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게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IP 찾는 게.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What is my IP 하시게 되면 What is my IP.com 딱 치면은 여러분이 접속한 여러분의 IP 주소가 나와요. 요 주소. 그죠? 요 주소를 카피해 갖고 저기 넣으시면 돼요. 예. 회사면 저게 글로벌 나트 IP가 될 거고 여러분 집이면 집에 외부로 통신하는 IP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IP 주소만 요 IP 주소만 이제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으시고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나 못 들어오겠죠. 그죠? 해당 주소로만 접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안 그룹을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VM 만드셔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VM을 만드시면 월드와이드 3389 포트가 열려 있어요. 그것도 삭제하시고 여러분 집의 주소 IP로만 세팅하시고 리눅스는 22번 포트가 월드와이드 다 열려 있어요. 그거 삭제하시고 여러분 집 IP 주소만 등록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더리움 보내보셨어요? 가나요? 제가 한번 볼까요? 피터한테 왔는지. 왔죠? 그죠? 피터한테 10만 이더가 왔습니다.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명, 5600만 명.
이게 수업 안 해야 되는데 저거 있으면 그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계정을 만들어 봤고, 근데 이 계정이 다른 계정, 예를 들어 뭐 테스트 유저에 주소를 복사해서, 만약에 제가 피터가 테스트 유저한테 이더를 보내려고 하면 이더리움을 뭐 한 100개 정도 넥스트 하면 항상 이거 묻죠. 가스 일종의 수수료죠. 수수료. 그래서 뭐 가스비 해가지고 가스비 넣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어카운트 사이에 이제 가스비 주고 수수료 내고 이더리움이 전송이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템플릿 형태로 지금 배포를 하신 거고, 그 배포하신 거를 여기 다시 가면 자동화 스크립트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었던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제이슨 파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로드 밸런서, 퍼블릭 IP부터 쭉 모든 리소스들이 이 템플릿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걸 요거 템플릿 파일 친구한테 주고 요거 가지고 너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만들 수 있어 한번 해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쓰시려면 일단 하여튼 기승전 코스트를 고려해가지고 구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보안, 아까 시큐리티 그룹을 설명이 없어서 제가 디테일하게는 뭐 안 했지만 사실은 VM을 만들고 나면 그게 시큐리티 그룹이 반드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VM에 해당하는 인바운드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시큐리티 그룹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VM을 만들 때 기본 디폴트로 제공이 되는 시큐리티 룰은 무조건 삭제하고 쓰신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야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VM 만들어 놓고 그냥 시큐리티 그룹 설정 안 하고 쓰시다가 맨날 해킹 당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VM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첨언해 드리면 지금 애저 계정 지금 만드셨잖아요. 계정 만드셨는데 구독 만드셨는데 구독이 이게 한 달 무료일 거예요. 근데 안 쓰실 거면 그냥 그 카드 있죠. 결제 지금 이제 수업 끝나고 리소스 그룹도 삭제하시는 것도 삭제하시는 거지만 여기 구독에 가셔가지고요. 해당 구독 지금 여기 있어요. 해당 구독 선택하셔가지고 구독 취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리소스가 구독 자체가 없으면 리소스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과금되지도 않아요. 이해되셨죠? 예. 저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디도스를 받든지 누가 해킹이 여러분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분실이 돼가지고 누가 리소스를 만들어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용카드가 이미 정보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MS 그 애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을 하고 이중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증을 거실 수가 있어요. 그죠? MOTP 아시죠? 모바일 OTP. 구글 OTP나 이런 모바일 MS에 OTP가 있거든요. MS에도 OTP가 있는데 그런 OTP를 가져다가 이중으로 이 포털에 접속할 때를 적용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10개 유출이 되면 리소스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까 한 5천만 원짜리, 한 2천만 원짜리 VM 한 달만 써도 2천만 원이에요. 그거 10대만 만들면 2억이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클라우드 만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네. 되셨나요? 물론 뭐 그거 무서워서 못 쓸 건 아니에요. 그런 뭐 피해는 거의 뭐 없어요. 근데 뭐든지 안전한 게 좋잖아요. MFA 설정하시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 환경에서 쓰실 때는 MFA 등록하셔가지고 OTP를 통해 가지고 이중으로 접속을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은 구독 취소한다. 네, 되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